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하며 급증세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론.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시장을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을 담은 포트폴리오도 함께 공개한다. 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한 오전 10시부터 계속 뉴스를 업데이트해봤어요. 과연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전일보다 더 늘어났을까? 다시 또 이전처럼 팬데믹 공포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200명대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의 전망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네. 다시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역시나 아프고 걱정은 되는데 오늘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신규 늘어났거든요.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상황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미국이 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좀 급락이 나온 계기가 물론 유가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더 그 안에 또 내면을 보면 뉴욕주의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수도권 중심의 이제 서울 중심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뭐 일정 부분 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줄 자리에서 좀 약간 빌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상승 추세가 무너질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상승 추세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조정 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여전히 좀 매수세로 좀 오늘 아침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를 코스피 쪽에서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또 좋은 뉴스를 내면서 파운드리 계약을 따내면서 결국에 이제 좀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택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뭐 사실 주가를 사상 최고치를 내주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일부 그 경기 민감주들은 좀 하락하고 오히려 지금 예전에 좋았던 언택 관련 중심주들,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뭐 그다음에 일부 전기차, 세트 업체들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시장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염병 같은 게 있을 때 뭐 1차에서 끝난 적은 없었대요. 다 2차 파동, 3차 파동, 오히려 3차 파동이 더 컸던 경험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이 만약에 또 한 번 팬데믹 공포가 온다면 지난 3월처럼 추락하게 될까 아니면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반응하진 않을까요? 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금융 장세죠. 뭐 그냥 경기가 막 확 좋아져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자금력의 싸움. 뭐 사실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다시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도 제2차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 돈을 풀어야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이제 우리나라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지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위기가 올 때마다 뭔가를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결책을 자꾸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커져서 뭐 일 확진자가 뭐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네. 뭐 국민들이 다 조심을 하면 뭐 통제는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밀집 지역은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우리 거리 두기 하면서 이 위기를 또 한 번 다 같이 겪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시에서 그럼 영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전략을 세워볼게요. 이전에 언택트에서 다시 콘택트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콘택트로 돌아가기엔 조금 불안한 것 같거든요. 아직 시간을 둬야겠죠. 뭐 이제 컨택, 뭐 원택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는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이 성장이 있냐 없냐. 성장이 있냐 없냐. 지금 이제 결국엔 경기는 당분간 안 좋을 것이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도 당분간 좀 둔화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뭐 확진자가 거의 이제 30만 명 가까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별로.
뭐 29만 명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이게 지금 컨택 언택을 떠나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베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기 민감주들은 당연히 주가는 좀 약간 지지부지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한참 거론됐던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뭐 토론이 있었지만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을 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현대차가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면 기존 산업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시장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갔지만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안전초로 지금 뭐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기반 기업 오늘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이랑 치료제주들의 경우에도 뭐 진단키트주도 오늘 반등했잖아요. 이 종목군들도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네요. 뭐 이거는 네. 사실은 참 그 투자자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백신 진단 키트 사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가를 보면 사실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요즘 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큰 추세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기존에 이제 3월 초, 4월 초에 좋았던 3월 뭐 4월 달에 좋았던 뭐 인터넷 플랫폼주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식품 관련주들도 이제 기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장이 나오는데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그런 쪽은 뭐 정부 정책이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수소, 전기차 이런 쪽, 뭐 그린 뉴딜과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도 여전히 매력은 있다. 이번 기회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도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상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게 좀 투자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확산기 주목 섹터는 이건희 차장님의 의견이신가요? 예, 제 의견입니다. 네, 근데 뭐 이건 진단키트. 대부분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식품 관련주, 인터넷 플랫폼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급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러쉬는 있었지만 외국인 기관의 러쉬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일 수도 있죠. 역으로 발생을 하면 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들은 안 사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여력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산 것 같지만 여전히 매수 대기 자금이 뭐 예탁금이 50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고 시장에 조그만 호재라든지 아니면 좀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 외국인과 기관까지 돌아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오히려 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뭐 한 3, 4일 조정받는 정도의 모습은 뭐 좀 건전한 조정으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좀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좀 쉬었다 가고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가치주로의 기환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가치주의 기환은 사실 중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안에서 성장성이 있는 가치주들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엔진이 뭐냐라는 걸 굉장히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에 부합되든 아니면 뭐 실적에 부합이 되든 이런 성장을 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매 장세 이제 뭐 성장주가 올라오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이런 장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뭐 코로나 국면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못 가는 종목은 계속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역발성을 빨리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너무 크게 악영향으로 그러니까 물론 악재긴 하지만 이전만큼의 팬데믹 공포는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한다면 눈에 띄게 봐야 될 만한 섹터 골라주셨으니까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냐라는 네.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고민해보면? 예.
한 50개 종목으로 거의 압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50개를 다 담을 수는 없죠. 업주 너무 많죠. 그 펀드죠, 그렇게 되면.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중에 대장주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체주로 또 어떤 걸 넣을 거냐 이제 개인의 취향일 것 같은데 뭐 네이버, 카카오를 둘 다 사야 되냐, 뭐 어떤 걸 사야 되냐. 봤을 때는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네이버가 더 좋으신 분은 네이버를 사시면 되고 뭐 이거 카카오로 대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삼성 SDI나 LG화학, 뭐 현대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식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CJ 제일제당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 사시면 될 것 같고 좀 뭐 자기 본인이 주류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이트 진로 이런 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예. 인터넷 플랫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SK 케미칼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그런 그 치료제나 뭐 CMO 그다음에 뭐 이런 백신 관련주들도 하나 정도 대장주 정도 위주로 해서 좀 포트를 짜신다면 이번 시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삼성 SDI랑 현대차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계속 올랐던 게 2차 전지 배터리주였잖아요. 근데 뉴스 새로 나온 거 보니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뭐 개발 생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혹은 그 주인공은 CATL이 될 것이다. 뭐 중국의 CATL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국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뭐 뷰가 바뀐 건 아닌지 괜찮은 건지. 뭐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 네. CATL이 하게 되면 뭐 배터리데이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괜찮을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생산량 테라와 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모를 엄청 크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다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네. 혼자 하기 힘들고 CATL이 아무리 뭐 용량이 큰다 한들 지금 수요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는 다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일부 상해 공장의 물량을 CATL이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른 유럽 차들의 뭐 납품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커지는 사이에 약간의 뭐 노이즈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것 혹은 뭐 고민이 있다면 꼭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